부터 좀 같이 보고요. 다음에 오늘 친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서부터 질문을 조금 봅시다. 문제 9-부터였죠? 문제 9-10, 11, 12 중에서 질문을 합시다. 질문 있을까요? 따로 없나요? 그러면 얘는 우선 넘기고 그다음 정석의 연습 문제 9 거기를 풀 거거든요. 122, 123쪽. 122, 123. 9-3을 한번 같이 볼게요. 9-3. 내가 쓸 테니까 문제 한번 읽어봐봐. fx 더하기 x는 fx 더하기 루트 2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거를 1번부터 찾아보죠. 1번 fx가 코사인 파이 x고요. 2번 얘는 사인 루트 2 파이 x. 얘는 사인 2파이 x. 네 번째는 사인 2루트 2 파이 x. 다섯 번째는 사인 2분의 루트 2 파이 x. 예, 2분의 루트 2. 또 자, 한번 이 식의 의미부터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식의 의미는 이 함수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지 기억하십니까? 저 식의 의미. x를 넣은 거랑 x 더하기 루트 1을 넣은 게 같대. 우리 이게 주기함수를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즉 주기를 파악하는 소리죠. 일단 여기는 다 주기함수야. 그럼 주기를 파악하는 소리야. 그럼 저걸 일단 하기 앞서서 각각의 주기들을 한번 다 써볼게. 자, 1번 친구 주기 얼마예요? 원래 코사인의 주기를 뭐로 나누면 된다? 요 파이로 나누면 되죠? 1번의 주기는 2입니다. 자, 2번의 주기는요? 원래 2파이를 루트 2파이로 나누면 돼요. 얘는 루트 2분의 2가 돼서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되겠죠? 자, 3번의 주기는요? 원래 2파이를 2파이로 나누니까 그냥 주기 1입니다. 4, 5번은요? 둘이 사실 똑같죠? 주기가 어떻게 돼? 기존의 2파이를 2분의 루트 2파이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 2분의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루트 2가 나옵니다. 자, 사실 답이 바로 보이긴 해. 답이 바로 보이나요? 자, 저 식에서 이 주기를 만족할 수 있는 건 누구다? 2번이다. 자, 그럼 이 쉬운 걸 내가 굳이 언급할 이유가 있겠죠? 자,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2번 맞아. 이 식의 의미가 그럼 주기가 얼마라는 소리일까요? 저 식의 의미는 x 넣은 거랑 x 더하기 루트 2 넣은 게 같대.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주기가 얼마라는 소리일까? 루트 2다. 맞아요? 그런 거 같죠?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기가 루트 2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식의 의미는요. 생각을 해봐. 만약에 주기가 2분의 루트 2였다고 쳐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2분의 1 루트 2마다 반복이 되겠지. 2분의 루트 2가 두 번 지나가면 어떻게 돼?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얘도 어쨌든 루트 2 지나서 반복이 된다를 만족할 수 있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식의 의미는 루트 2 지나서 반복만 하면 돼. 즉 그 얘기는 2분의 루트 2여도 저 식을 만족할 수 있고요. 3분의 루트 2여도 저 식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표현이 나오면 주기가 그냥 루트 2입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어떻게 써야 되냐? n분의 루트 2다 이렇게까지 써줘야 돼요. 얘는 자연수. 즉 저식을 만족할 수 있는 주기는 루트 2도 되지만 뭐도 돼? 2분의 루트 2, 3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 5분의 루트 2 이런 애들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에는 루트 2만 있는 거지. 다른 것 중에 막 2분의 루트 이런 것도 있어. 그럼 걔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문항이다. 소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옆에 거는 9-12는 저번 시간에 했고 13을 썼나?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유제 10으로 갈게요. 자, 유제 10-1은 아니었고 자 2, 3, 4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10-2, 3, 4에서 2, 3이구나. 2, 3에서 푼 것 중에 질문 우선 있나요? 없을까요? 그러면 거기는 우선 냅두고 그러면 10-4 에서도 질문이 있을까요? 괜찮나요? 네, 뭐 얘도 무난하게 넘어가고 연습 문제 10으로 갈게요. 135쪽 옵니다. 자, 연습 문제 10에서 저는 뭐를 볼 거냐면은 10-3을 한번 볼게요. 10-3 10-3에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놓치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처음에 엑셀 범위는요 딱 한 주기 분량을 준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딱 한 주기 분량. 그렇구나. 저건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주는 거니까 고맙다 신경 쓰면 되고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 2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래. 그럼 사인 x가 얼마면 되는 거야? 그럼 2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사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면 된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지?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0보다 커야 한대요. 납득되시죠? 자, 그럼 이거야 그냥 방정식 풀면 돼. 그럼 혹시 이거의 의미는 바로 해석이 돼요?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서 0보다 크대. 그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저 부호에 대한 생각이 보이면은 올사탕코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둘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는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x는 어디 써야 된다?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의 각이겠구나. 요거까지 바로 해석이 됐으면은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1사분면 3사분면 이거는 일단 인식은 했죠? 그럼 이제 얘로 갑시다. 자, sin x랑 풀마 2분의 루트 1을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자, 기본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 우선 sin x를 그립니다. 보통은 칸 맞춰서 그리세요. 4칸씩. 그래서 sin x를 그렸습니다. 여기 파이, 여기 파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만나야 돼? 2분의 루트 2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랑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2분의 루트 1을 쫙 그어보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도 쫙 그어보겠죠?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생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하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누구? 맨 앞에 거. 맨 앞에 거는 외우고 있어야지. 자, 사인 2분의 루트 2 나왔을 때 몇 도? 45도. 다른 말로 4분의 파이가 맨 앞에 생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뭘로 찾기로 했다? 대칭성을 가지고 찾기로 했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여기랑 대칭을 이루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뺀 게 돼서 4분의 3파이예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역시나 여기도 대칭을 이루니까 점대칭을. 그럼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하니까 여기 4분의 5파이예요. 자, 이 친구 역시 대칭을 이루죠? 또 4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4분의 7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x는 뭐가 나온다?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와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이가 나와요. 자, 근데 아까 써놨죠? x는 1과 3, 4분면에 있어야 하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요, 얘를 왜 4칸으로 쪼개는지 알아? 여기 2분의 파이까지가 1, 4분면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파이까지가 2, 4분면, 여기까지 3, 4분면, 여기까지가 4, 4분면에 해당이 되는 배치입니다. 그럼 가능한 건 1, 3이라고 했으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만나는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를 택해 주시면 되겠다. 자, 풀이 맥락 알겠나요? 그럼 단순하게 뭐 풀었다, 끝이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따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0-5도 한번 볼게요. 10-5. 10-5를 보는 의미가 있는데 실수하기 좋은 요소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자, 10-5 역시나 한 주기만큼 그냥 주어져 있어. 한번 써볼게. 한번 쓸 테니까 한번 보면서 머릿속으로 구상은 해봐. 아, 어떤 식으로 얘를 접근을 하겠다 정도는 구상을 해보세요. 2 로그 사인 x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x 플러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다 하고 있었나요? 자, 이거 뭘로 일단 시작해야 될지 보여?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 로그를 좌변 우변 한쪽 양옆으로 정리한 다음에 진수끼리 비교하자, 요 맥락인 거예요. 로그끼리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그러려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요 2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올렸어. 자, 그럼 로그끼리 뺄셈이니까 얘는 뭐가 돼? 로그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원래 얼마야? 로그 2 빼기 로그 3이죠. 근데 그냥 넘기세요. 넘기면 어떻게 돼? 로그 3 빼기 로그 2가 되겠지? 그럼 는 어떻게 쓰면 돼? 로그 2분의 3입니다. 로그의 뺄셈을 진수끼리 나눈 거예요. 확인되시죠? 넘긴 다음에 로그 3 빼기 로그 2, 로그 3분의 2, 로그 2분의 3.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둘이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걸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이 2분의 3하고 같아요. 근데 사인 제곱은 뭐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식정리해주면은 2 곱하고 3 곱하면 되죠? 2 코사인 제곱이 3 코사인이 돼서 한쪽으로 정리해주면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3 코사인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코사인 잡아서 이제 풀면 되겠지? 맞죠, 여기까지? 근데 이 문제 여기까지 잘 해놓고 그냥 답 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답을 그냥 내면 틀려요. 자, 내가 로그 배울 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자, 로그가 처음에 딱 주어지잖아. 그럼 우리는 항상 진수, 밑진수 조건을 따져야 돼요. 언제? 맨 처음 딱 그 주어진 상태에서.
맨 처음 주었을 때 누구야? 진수가 사인 x죠? 진수가 코사인 x예요. 그럼 밑과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저 진수들은 항상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요. 사인 x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코사인 x도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사인도 플러스고 코사인도 플러스지? 그러면 이때 x는 어디서만 찾을 수 있다? 1사분면에서만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구해놓고 계산 열심히 해서 막 이것저것 해를 구해. 근데 실제로 가능한 해는 1사분면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수 조건 같은 거 빼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마무리 해볼게. 자, 인수분해 됩니다. 뭐로 돼? 1이고 안 되구나. 2구나. 1, 2가 되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붙으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x가 될 수 있는 건 얼마 또는 얼마?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2는 애초에 안 되고,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 찾으면 돼. 근데 어디서 찾으면 돼? 1사분면에서 찾으면 되지. 그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답입니다.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언제? 60도입니다. 답은 3분의 파이.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또 그려놓고 2분의 1 쫙 그어서 만나는 점 찾아야 되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파이까지가 아니라 0부터 2분의 파이에서만 찾으면 된다. 그건 특수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값이 전부더라. 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또 끝이 안 났습니다. 10-7 한번 보시죠. 자, 그거 계속 머릿속가 이거를 그냥 그런갑다 이러고 보지 말고 고민을 자꾸 해봐, 머릿속으로. 이거는 어떻게 고민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얘는 어떻게 풀고 있지? 자, 한번 봅시다. 사인 파이 x가 있고요. 는 10분의 3x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삼각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선호단의 실근의 개수래. x에 제한 없죠? 그래프는 계속 이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자.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풀던 형태랑 좀 다르지 않아? 아닌가? 별로 별 감은 없나요? 자, 우리가 사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줬던 그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의 형태는요 어떻게 됐었냐? 머릿속으로 이제 되짚어 보면은 사인 x가 이렇게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엔 뭐가 있다? 바로 상수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사인 x 이렇게 쭉 그려놓고 어떻게 하면 돼? 상수 k를 쭉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들을 차례차례 구하면 되죠. 뭘 가지고? 얘 하나 구한 다음에 대칭성, 주기성 가지고 차례차례 구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나머지 애들을 알 수 있는 거야. 좀 얘를 적용을 할 수가 지금 있나요? 똑같나 지금 형태가? 좌변 어쨌든 사인 꼴이죠? 좌변은 그냥 주기만 바뀐 사인 형태야. 좌변 그냥 그리면 돼. 근데 우변이 뭐야? 상수야? 아니야. 우변에 뭐 있어? 1차식 있지, 1차식. 즉 우변은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일자로 상수함수 이렇게 가로선을 쭉 긋는 게 아니라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교점의 개수를 찾아야 된대. 자, 어떻게 찾는지 봐봐. 우선 이 친구부터 그릴 거거든요. 이 친구부터. 근데 이 친구는요 어떤 성질을 가져? 주기가 2라는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리던 거에서 딱 파이만 빼놓고 그래프를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 0 1 마일 이거 안 바뀌죠? 뭐 1을 여기 있고 2 여기 있고 뭐 3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쭉. 자, 그럼 주기가 2니까 여기서 한 사이클이 끝나면 돼. 어떻게 그리는데요?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 내려오고 여기 갔다가 내려오고 뭐 더 그리고 싶으면 더 그리고 반대편도 그리고 뭐 이렇게 가겠죠? 또 여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도 그리고 뭐 그리고 쭉 이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그럼 얘를 그릴 거야. 이제 왼쪽 그렸으니까 이제 얘를 그릴 거야. 기울기가 10분의 3이죠. 자, 그럼 제가 지나는 점을 표시를 한번 해볼게. 일단 무조건 0,0을 지나겠지? 쭉 그리면 되잖아. 대충 그리면은 이 만나는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충 그리면 안 돼요. 좀 확실하게 그릴 거야. 그럼 그 확실하게 그리기 위해서 뭘 찾아줘야 되냐?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을 합니다. 사인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위아래가 막혀 있어요.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값이 그 최대값을 넘어가 버리면은 둘이 만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게 하는, 최대값인 1이 되게 하는 그 좌표를 찾을 거예요. 그럼 얘는 점 어디를 지나냐? 얘 1 되게 하면 되잖아? 3분의 10,1을 지납니다. 3분의 10,1을 지나요. 그럼 3분의 10,1을 찍으면 되지. 3분의 10 대충 얼마? 3보단 크겠죠? 그럼 3보다 좀 오른쪽에 가서 여기 1 y좌표 1 3분의 10,1을 찍은 거예요. 그럼 쟤를 지나가게끔 직선을 쭉 그려주면 되겠지? 뭐 이해돼요? 그럼 몇 개 만나? 1개, 2개, 3개, 4개 만나고 반대편도 이제 봐야 되지. 반대편도 봐야 돼. 근데 안 볼 거야. 왜? 사인 그래프는요 원점 대칭이에요. 근데 이 0,0을 지나는 직선도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어차피 지금 이 오른쪽에서 봤던 모양이 대칭이 돼서 반대편에서도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 지금 교점 몇 개 나와? 교점이 이 오른쪽에서 3개 나오죠? 그럼 이 반대편에서도 몇 개 나올 거다? 3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 0,0은 둘 다 동시에 지나야 되니까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3개, 3개, 그리고 여기 1개까지. 따라서 교점 몇 개? 7개가 됩니다. 느낌 알겠나? 자, 그럼 여기서 그때의, 자, 지금 교점 구했죠? 실근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할까요? 실근을 구하라. 그럼 이 교점 x좌표를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못해요. 이건 못해. 실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상수함수, 그것도 언제만 가능하냐? 특수가 될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실근을 정확하게 구하라 안 해요. 그럼 뭐 물어본다? 이처럼 개수에 대한 것만 물어봅니다. 왜? 못 구하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예 막 뭐 엄청 복잡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조금 더 발전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하나만 좀 더 볼게요. 10-11을 볼 거거든요. 10-11. (1번에) sin x가 코사인 x보다 작거나 같은 0부터 2파이까지. 자, 이거 어떻게 풀지 혹시 짐작이 드나요? 아까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건 뭐야? 삼각함수 하나, 상수 하나 이런 형태로 있을 때 풀 수 있어.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 코사인으로 나눠. 어떻게 돼?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나오는 거 아니야? 탄젠트가 그럼 1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코사인 1로 나누지?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 1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거 맞아 틀려? 코사인으로 나누면 저렇게 되는 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자, 내가 물어보는 게 뭔 거 같아요? 코사인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좀 나눴으면 양수면 부등호 그대로, 음수면 반대로잖아. 그럼 코사인이 양수야, 양수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범위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럼 그렇게 가는 거는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닐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해지잖아. 범위를 이것저것 또 나눠야 되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거야. 굳이 여기서 뭔가 터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자고. 왜? 얘 그래프 알아 몰라? 알죠? 얘 그래프 알아 몰라? 안다고. 둘 다 그리라고. 그려. 그리고 좀 간격 맞춰서 그릴게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4칸씩 쪼개서 8칸까지 쪼개줄까? 난 보통 4칸으로 쪼개서 하는데 이건 2개 다 그리니까 8칸까지 쪼개줄게요. 그럼 사인부터 그릴게. 자, 0,0, 1, 0, 마일, 0. 이게 사인이에요. 끝에는 포함 안 하니까 주먹 뚫어놓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게 사인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코사인 그릴 거예요. 0,1에서 시작해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괜찮아요? 그래프 이해되나요? 자, 근데 누가 커야 돼? 코사인이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이 파란색으로 그린 이 코사인 그래프가 이 하얀색으로 그린 사인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재. 따져보자. 자, 여기는 지금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거 보이나요? 자, 그럼 여기에선 계속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거 확인되지? 근데 요 둘이 만나는 점을 지나면서 다시 누가? 하얀색이 위로 오겠죠? 그 등호입니다, 등호. 둘이 만나는 것도 포함해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계속 하얀색이 위에 있어. 그러다가 요 둘이 만나는 요 지점부터 어때요? 다시 파란색이 올라오는 거 보여요? 이해돼요? 자, 내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코사인이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범위로 나타내면 답인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0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럼 이 지점을 찾아야 돼. 이거 얼마일지 짐작이 됩니까? 코사인과 사인이 같아지는가? 얼마일 것 같아? 코사인과 사인이 같아지는가? 45도입니다. 하나는 쉽게 구해놨어. 그럼 여기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냐? 있죠. 왜? 어차피 얘들은 대칭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대로 여기에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다? 여기가 지금 4분의 딱 중간이죠. 4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얘네 둘의 중간이니까 4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4분의 파이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답 쓰면 돼. 0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까지. 이게 이쪽 범위인 거죠. 그럼 이제 이쪽 범위도 답으로 쓰면 돼. 어디부터? 4분의 5파이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근데 문제에서 2파이 포함 안 했구나. 했네요. 그래서 4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또는으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는 문항들 다 이해돼요?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야. 어쨌든 기반은. 근데 그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기본. 그래서 걔를 못 그리면 못 풀어요. 꼭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그 10-17까지 하고 오늘 할 거 갑시다. 얘는 또 까먹었을까봐 한번 또 소개를 하는 거야. 자, 나 문제 적을 동안 한번 또 읽고 시작을 한번 생각해봐. 부분 사이에 자, 문제 이거 보셨나요?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했나요?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아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요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 혹은 뭐 근의 위치라고도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 이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2차 방정식. 근데 그 2차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을 한다고.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는 건요,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두 근인 거야. 두 근. 두 근. 그리고 얘가 f라고 했을 때 이게 그 fx를 그려놓은 것 뿐이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1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기억날란가? 자, 이걸 우리는 근의 분리, 근의 위치라고 하고요. 어떤 걸 배우냐면요, 보통 두 근이 뭐 1보다 크다. 이때 1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것도 하지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합니다. 약간 공식화 시켜서. 근데 지금은 가운데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때는 풀이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는요, 뭐만 보면 되냐? 보통 이걸 이제 판축함이라고 해요.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 이 세 가지를 따져. 근데 얘는 뭐만 따져도 된다? 함수값만 따지면 돼요. f1이 어디 있으면 돼? 0보다 작은 위치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공수 원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 원을 몰라. 애초에 시작도 못하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다음 이제 계산입니다. 자, 1 넣으면 돼요. f1은 2 더하기 3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게 f1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2 사인 제곱에가 아니고 3 플러스 3 코사인에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그냥 바꾸면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코사인 제곱에 플러스 3 사인에 3 빼기 2니까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뭐 잘못 분리했나? 그럼 인수분해가 돼야 깔끔해질 텐데 잠시만요. 1 넣었죠? 그럼 1 그러면 3 맞고 1 넣으면은 3 코사인 맞고 맞죠? 아, 여기랑 붙였구나. 2 코사인 제곱.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2 코사인과 코사인으로 되고요. 1, 1 되고요. 플러스 플러스. 그럼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은 안 할게요. 그냥 마지막 흐름만 보이고 마무리합시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생긴 걸 알아? 2파이까지 이렇게 생긴 걸 알아요? 그럼 그 친구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입니다. 그럼 그때 해당되는 범위는 여기 포함 안 하고요. 여기도 포함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범위와 이 친구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 x값 찾아야 되고요. 여기는 제외를 해야겠죠. 파이는 제외를 하자. 남은 계산은 뭐 생략합니다. 이거야 뭐 부등식 계산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함수의 삼각 부등식, 삼각 방정식을 접근한다. 근데 그 기반은 전부 다 뭐다? 그래프다. 그래프.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엄청 강조를 했어요.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왜? 계속 쓰이니까 머릿속에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필기 노트를 보시고 RPM 다 고쳐온 것 같으니 필기 풀어봅시다. 다음에 정석 137조 개념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사인 법칙.
자, 요 단원에서 배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삼각비, 원, 그리고 통계 이렇게 됩니다. 통계는 좀 별개로 두고 이 삼각비 단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잘 숙지를 하면 그 도움 돼요.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먼저 사인 법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목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잖아. 다행히도 탄젠트 법칙 이런 건 없어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뭐 크게 얘기하면 딱 두 종류란 얘기겠죠.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물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건 이제 알아둬야겠죠. 자, 그럼 사인 법칙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걸 내가 어쨌든 계속 수업을 해봤을 때 그래도 앞에 배웠던 삼각함수 그래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를 하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호접법 다루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변환까지는 좀 잘 보였으면 해요. 물론 각변환을 못한다고 해서 이걸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뤘어요. 근데 그 기반은 어디서 시작을 했어? 삼각비에서 시작을 하지. 근데 삼각비의 특징이 있죠. 삼각비는 오로지 어디서만 나와? 직각삼각형에서만 나와요. 당연한가요? 삼각비를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를 하지.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가 그냥 아무거나 그려볼까? 직각삼각형 말고 대충 이런 거 그려볼게. 여기를 40도라고 할까? 여기는 한 70도 할까? 여기는 한 80도 할까? 뭐 이런 삼각형 있을 수 있죠? 없구나 이럴 수는 없죠. 이상한 짓 했다. 이런 삼각형 있을 수 있죠? 문제 없지? 응. 이런 삼각형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이 각에서 이 각 있잖아. 40도란 각. 그럼 저 친구한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해요, 안 해요? 저 40도한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사인 40도, 코사인 40도, 탄젠트 40도 다 표에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풀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없으니까 삼각비를 직접적으로 못 다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고등과정으로 오게 되면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알고 있다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삼각비의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일단 이 풀이 맥락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 사인 법칙이라는 친구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어디서 가능하다?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뭐가?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우리가 쓰자. 다 넣는. 직각삼각형이 아닌데도 거기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 값들을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일반적인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직각 말고 뭐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이라고 하면 약간 프로토타입처럼 좀 정해놓은 스타일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내가 예각으로 그리긴 했지만 둔각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적인 삼각형이 주어진다면 세 각은 뭘로 표현을 하냐? 대문자 ABC로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 ABC. 세 각을 대문자 ABC로 잡아요. 그 다음에 세 변을 뭘로 잡냐? 마주보고 있는 편. 세 변 중에서도 그의 대변을 의미해요. 대변. 마주보고 있는 변. 그 마주보고 있는 변을 어떻게 잡냐? 소문자 ABC로 잡아요. 그래서 각 A와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을 A, 각 B와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을 C, B, 요 변을 C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활용 가능하더라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다? 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건데, 이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뭐를 항상 가지고 오느냐? 대문자 R이라는 애가 같이 나옵니다. 대문자 R이 뭐냐? R. R이라는 기호 보통 어디서 많이 쓰는지 알아요? R? 소문자 R? 우리 최근에 한 거에서 나왔죠? L은 R세타다. 2분의 1 R제곱 세타. 뭐 2분의 1 RL 할 때 그 R. 이거 반지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반지름하면 소문자 R 많이 쓰잖아. 굳이 대문자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조금 더 큰 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저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보통 소문자는 내접원의 반지름한테 좀 써줘요. 자, 사인 법칙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저게 세팅이 돼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큰 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원에 내접하는 뭐가 존재한다? 삼각형 ABC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변을 편의상 ABC라고 두기로 했어요. 자, 그럼 외접, 이거 외접원인 거 아시죠? 바깥에 접하는 거? 그리고 그때 뭐 중심이 있으면 여기까지 넣어서 요 길이가 대문자 R인 거지. 각 꼭지점까지 다 R인 거죠? 자, 이런 세팅이 돼야 돼요. 자, 이런 세팅이 된 상태에서 공식이 들어갑니다. 공식. 외울 거죠. 다른 말로 외울 거. 공식. 자, 공식은 뭐냐? 일단 결론부터 써놓고 증명을 해줄게요. 사인이 나옵니다.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다음에는 각이 들어가겠지? 그럼 각이 뭐겠어? A나 B나 C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인 A가 들어가. 이 사인 A의 짝꿍은 누구냐? 요 변 A입니다. 근데 사인 A만 있냐? 아니에요. B도 있어요. 사인 B가 들어가. 그럼 사인 B의 짝꿍은 누구야? 소문자 B고요. 사인 C도 들어가. 그럼 이 사인 C의 짝꿍은 소문자 C예요. 근데 이 아까 얘기했죠. 얘는 어디서 쓴다고? 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이 세 개의 값이 뭐와 같냐? 지름인 2R과 같습니다. 자,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사인 법칙의 공식이에요. 이거 뭐 해야 되겠어? 암기해야겠죠? 이 대수라는 단어는요, 한 단원 해갈 때마다 새로 외워야 될 게 계속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천재는 아니니까 앞에 걸 이제 외우다 보면은 뒤에 게 이제 외워지면서 앞에 까먹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또 이제 반복을 할 건데 계속 암기할 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혼동이 올 수도 있어. 심지어 그 다른 과정과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제 외우고 써먹어보고 외우고 써먹으면서 약간 내 몸에 좀 체득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수학이라는 단어는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거니까 암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공식을 냅다 암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막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도 공수투 명제도 배웠는데 어떤 정리나 명제가 존재한다. 그럼 그 정리가 참임을 증명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그냥 냅다 지금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증명을 해봤어. 언젠간 해서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증명 과정은 이것저것 있긴 한데 딱 한 종류만 씁시다. 한 종류만 필기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봅시다. 자, 증명 과정은 딱 한 종류만 볼게요. 그림 똑같이 갈 거야? 위치만 좀 바꾸자. 여기를 뭐 BC라고 하고요. 여기를 A 이렇게 할게요. 그냥 돌렸어요. 그리고 BC도 있긴 한데 굳이 표시는 안 할게요. 반지름이 R이다. 뭐 이런 상태죠.
나는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개념을 쓰냐? 원주각 개념 쓰냐? 원주각 기억해요? 원주각? 원주각 개념 이해하시나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아직은 이 사인법 코사인 배우기 전이잖아. 그러려면은 삼각비를 쓸 수 있는 건 어디서만 가능해? 직각삼각형에서만 가능해.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이 원의 직각삼각형이 그렸나요, 내가? 안 그렸어. 그럼 직각삼각형을 원에다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자, 원과 직각삼각형 나왔어. 그럼 드는 생각 있어? 원하고 직각삼각형. 이 키워드가 같이 나오면 빗변이 지름이면 직각삼각형.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원주각 개념을 어떻게 쓰냐? 이 호 BC의 원주각이 뭐예요? 각 A예요. 호 BC의 원주각은 각 A입니다. 그럼 그때 이 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A의 위치를 바꿔도 그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요 R이짤 중심 있죠? 그럼 이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새로운 각이 생기지. 그럼 A 다시라고 해볼까? 그럼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A랑 A 다시는 같습니다. 원주각이므로 한색. 각 A와 각 A 다시는 크게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이에요. 왜? 이게 지름이니까. 그리고 A 다시 B는 ER이므로 삼각형 A 다시 BC는 직각삼각형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을 이용을 할게요. 여기가 ER이죠, ER? ER. 그럼 따라서 사인 A 다시는 뭐랑 같아? 이 R분의 A와 같고요. ER을 이쪽에 곱해주고 사인 A를 1로 나눠. 그럼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 R은 사인 A 다시 분의 A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근데 A 다시는 원주각이므로 A와 같잖아. 그래서 얘는 뭐와 같아? 사인 A분의 A와 같겠죠. 그래서 뭐가 증명이 된 거야? 사인 A분의 A가 2R이다가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뭘 하면 돼? 각 B와 각 C도 동일하게 증명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저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지금 나는 예각삼각형을 보여줬잖아. 둔각삼각형일 때도 해주긴 해야 돼. 근데 뭐 맥락은 비슷하니까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증명이에요. 사인 법칙. 우리는 어쨌든 이 사인 법칙을 증명까지 했어. 이제 마음대로 써먹으면 돼. 외우셔야 돼. 오케이. 적읍시다. 사인 법칙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하고요.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직관적이에요. 왜? 공식 외우고요. 그 공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그 공식은 사인 법칙 하나, 코사인 법칙 하나.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막 뭐 그래프가 어떻게 해석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공식 있네? 공식 써서 풀자. 약간 중등 과정의 기하 문항들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근데 저 사인 법칙 원그림에서 비대면. 미안. 여기가 네. 마주보는 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무조건 마주보고 있는 애. 대변을 같은 문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야 저 공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사인 A분의 A, 마주보고 있는 대변.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도 마주보는 대변. 그래서 요 단원을 이제 하고 나면은 중등 기하, 약간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잖아요. 어렵잖아, 중등 기하. 닮음, 삼각빛, 원의 성질. 걔 중에 주로 써먹는 애들이 이제 2단원 하면서 좀 보일 거야. 그러면 오히려 부담감이 줄 거예요. 중등 기하에 대한 부담감. 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 기하 내용 자체가. 알겠나요? 전혀 모르겠죠, 아직은. 뭔 소린가. 자, 이러한 사인 법칙이 있는데요. 이 사인 법칙을 지금이야 뭐 그냥 배웠으니까 당연히 써먹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게 되게 헷갈릴 거예요. 이 사인 법칙을 언제 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돼야 하는 조건, 혹은 뭐 상황이라고 소개를 할게요. 조건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 떨어져야 되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수학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개념을 알고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 논리적인 그 발언이나 이렇게 생각을 내뱉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건 약간 이상적인 거고, 결국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야? 문제를 잘 풀어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대학을 가자, 약간 이런 논리잖아. 어쨌든 문제를 잘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문항에서 얘네를 언제 사용할까를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문항을 봤을 때 어떤 경우에 얘를 바로 사용하냐? 바로 일단 100% 사용해야 될 때.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외접원의 뭐 넓이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해.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럼 이 사용 법칙을 그럼 필수적으로 써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만 나와 있거든. 외접원의 반지름. 이쪽 2R. 2R은 사인분의 1분의 2다. 이 경우에 사인 법칙을 거의 100%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한 8, 90%로 사용하는 상황. 두 각과 두 변, 중 따로 쓰자. 두 각과 두 각이 있고요. 두 각의 대변 중 한 개가 하나가 주어진 경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각이 주어져. 예를 들자면 각 A랑 각 B가 주어져. 그리고 그 두 대변이 있을 거 아니야. 두로 쓸까? 두 대변 중 하나가 주어져.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각 A랑 각 B 그리고 소문자 A가 주어졌어. 오케이? 각 A랑 각 B 그리고 소문자 A가 주어졌어. 그럼 얘네 세 개를 알면 뭘 알 수 있겠어? P를 알 수 있겠지. 뭔 논리인지 알겠어요? 얘 알고 얘 알아. 그리고 얘까지 알아. 그럼 우리는 이 세 개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이 P를 구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어졌으면은 사인 법칙을 쓰자. 그겁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 두 각은요, 그냥 냈다 주어져 있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 각 A가 35도야. 사인 35도 알아 몰라? 모르죠? 즉, 두 각은 특수각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삼각비를 알려줘야 돼요. 두 각이라고 하는 건 삼각비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삼각비. 이 상태에서 사인 법칙을 쓴다. 또는 반대로 두 변과 두 대각 중 하나가 주어진 경우. 대충 느낌 오죠? 어떻게 주어지는 거야? A, B 주어져 있고요. 각 A가 주어진 상태인 거야. 그럼 얘네 세 개를 알면 뭘 알 수 있어? 사인 B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변과 두 대각 중 하나가 주어진다. 역시나 이 대각의 값은 그 각 자체가 주어졌다기보다는 삼각비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괜찮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야 웬만하면 여기고, 이것과 약간 별개인 상황이 생겨요. 추가적으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이 경우에 쓰이고, 그리고 이거는 한 삼각형 내부에서 써야 돼요. 삼각형 내부에서 한 삼각형 내부에서 사인 법칙 쓰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이 ABC 편 ABC는 이 삼각형의 세 변과 세 각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한 삼각형 내부에서만 쓰는 건데, 가끔 다른 두 삼각형에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두 삼각형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 두 각의 합이 180도인 경우입니다. 다른 말로 파이겠죠? 자, 다른 두 삼각형에서 두 각의 합이 180도일 때 이 사인 법칙이 종종 쓰여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어쨌든 사인 법칙을 쓰려면 사인분의 얼마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 이유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있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친구를 각변환을 해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사분면의 각이거든요. 그럼 뭐랑 같아? 사인 세타랑 같아. 그럼 지금 봐봐. 얘랑 얘 더하면 몇 도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세타 더하면 180도지? 그럼 두 각의 합이 180도인 각이 두 개가 있으면요, 걔네 둘의 사인 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끼리 맞춰줄 수 있는 거야. 분모가 지금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분자만 흡사해진다면 이 사인 법칙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인 법칙은요, 하나의 삼각형 내부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조건을 써준 거야. 근데 아주 가끔 좀 요상한 문제는요, 이렇게 다른 두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각각 쓴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주로 언제다? 두 각의 합이 180도일 때 종종 쓰인다. 이거는 항상은 아니고 가끔 나와요. 근데 가끔 나오니까 이걸 이제 잘 못 써먹어. 그래서 따로 체크만 해준 거야. 괜찮나요? 자, 하나만 더 써놓고 필기할 시간 가집시다. 자, 이 사인 법칙을 약간 응용을 해볼게요. 이 사인 법칙을. 자, 저 사인 법칙에서 약간 응용된 형태. 세변의 B라고 얘기합니다. 세변의 B. 자, 세변의 B라 나와요. 뭐야? 저 세변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단 결론부터 써놓고 가자. 아니다, 이거 쓰지 마. 자, A는 뭐라고 써도 돼? 사인 A 곱하기 2R이라고 써도 되는 거 보여요? 저거 그냥 쓴 거야? 똑같이 B는 걸 어떻게 써도 돼? 2R 곱하기 사인 B라고 써도 되겠지? C는 2R 곱하기 사인 C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저 공식 한 번 더 쓴 거야? 사인 법칙 공식? 자, 그럼 여기서 쓰이죠. 세변의 B, A 대 B 대 C는? 요거 대 요거 대 요거네. 그죠? 근데 2R은 다 똑같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자, 여기 세변의 B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변의 B를요, 어떻게 봐도 된다고? 사인 값들의 B라고 봐도 된다. 그럼 당연히 반대로 사인들의 B가 나오면 그걸 뭘로 고쳐서 봐도 돼? 세변의 B로 고쳐서 봐도 돼요. 문제 대놓고 이런 데 적혀 있을 거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적혀 있다. 그거를 우리는 A 대 B 대 C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느낌은 이해가 되나요? 자, 일단 이 정도. 요거까지 쓰자. 그래서 요거에서 약간은 조금 더 추가된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럼 A 대 B 대 C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들이 있겠지? 그 이 중에 비율이 크면 한쪽이 어떤 뭐 큰 변도 있고 작은 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긴 변에 대응하는 뭐도 커? 사인 값도 크겠지. 그리고 그때 사인 값이 크면 뭐도 크냐? 각도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 변의 길이가 길면 크면 그때의 대각의 크기도 크다.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엄청 정확하게 설명하면 좀 더 딥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선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봐. 다음 중 가장 변이 긴 변에 대하여 뭐 가장 뭐 큰 각의 코사인을 뭐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변의 길이가 길수록 그거의 대각의 크기도 가장 크다. 여기까지 이 비율에서 좀 파생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옆에다가 적어 두시죠. 여기까지 적고
문항 소개로 갑시다. 이거 적으면 쉬는 시간일 것 같긴 한데 딱 적어보시죠. 제가 공식 동그랗 그 네모 한 박스 쳐서 암기 써놨죠? 그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외울 게 크게 3개예요. 사인 법칙 하나, 코사인 법칙 하나, 그거 변형 하나. 크게 3개고요. 물론 저런 추가적인 것들도 뭐 더 외우면 좋지만 어쨌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우선이다. 네, 다 쓰셨으면 잠깐 쉬었다가 넣어갑시다.